예, 연암대학교 김규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앞선 그 세계 대학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10월 달부터 하면 혁신 유형 같은 경우는 4개월 남짓이었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소개시켜주는 내용은 그냥 이거 하고 있던 내용들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한 4개월, 5개월 동안 가능했던 일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암대학은 아실 겁니다. 연암대학은 천안에 있는 대학이고요. 금년도에 농업으로 한 50년 된 대학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저희는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계열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입학할 때 계열로 다 모집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1학년 1학기 때 그 전공을 탐색하는 자랑스러운 연암인 시간과 실무를 탐색하는 품목 탐색이라는 전공 필수가 있어요. 그 교과목을 통해서 자기의 인재 양성 유형을 자기에서 설정한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지금 각각 전공으로 나눠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공 심화나 아니면 전문 기술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인재 양성 유형을 고도화시킨다든지 직무 수준을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일관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혁신 지원 사업 이유형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아마 시작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 유형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 특화 분야에 알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설계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또 발표하라고 하는 고교 연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또 지자체과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행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였습니다.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설계한 게 이렇습니다. 지금 모토가 이렇습니다. 스마트 농업 분야 고등직업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 유형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었었죠. 근데 그 대상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 대상들을 고교 학점제 고교생, 학령기 학생, 성인 학습자, 귀농 귀촌 인구, 스마트 농업 경영자, 해외 유학생, 농업 영수생, 해외 거주 학습자 이들을 필요한 교육을 다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저희 설계였었고요. 그러려면 앞에 그 종교 교육 과정 중에 저희가 소개할 인재 양성 유형의 어떤 그 모듈형 수업, 커리어 패스 이한 그런 수업들은 맞지가 않다. 이분들은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을 원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식물생리학 시간에 8장에 있는 내용을 이분들은 듣고 싶은데 종교 교육 과정은 들어오면 1장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8장만 듣고 싶어라는 분들이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지역 인재에서 요구하는 그분들한테 전해줄 그런 지식이나 업무나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 설계를 했고요. 그 설계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컨텐츠에 관련된 얘기들 이 두 가지가 이제 혁신 유형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설계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어댑티브 러닝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했었어요. 지금 뒤에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 저희가 설계하고 진행한 방향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런 거 있었어요. AI 튜터를 활용한 교육 과정 설계 및 운영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 인재 양성 유형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어떤 그 지식을 누군가 교수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분의 어떤 역량, 내가 되고 싶은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진단을 해주고 과정을 설계한 다음에 그리고 나 운영을 하고 평가해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교육과정 컨텐츠를 만드는 중이고요. AI 튜터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은 오프라인 상에 이제 이 진단할 때 진단 문항 정도 개발하는 정도고 이걸 AI 튜터라는 곳에 어디까지 적용시킬까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단계,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이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게 인력 양성 유형, 인재 양성 유형별로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설정했던 그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어떤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많은 대학이 얘기했던 단기 직무 교육과정들 있죠. 아까 제가 지금 짤막하게 예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정규교육학적 교육과정 15주에 있는 뭐 직무든지 업무든지 교육과정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에 한 단락, 한 아주 작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제공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기 혁신 유형 같은 경우는 저희는 대상을 3가지로 설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정상적인 우리 정규 교육과정 학생들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교육 수요층 그리고 그 중에 우리 고교생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과 고등학생들 간의 어떤 컨텐츠 개발하는 쪽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컨텐츠들은 이렇게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학생들 자기 주도적으로 뭐 공유 협력이나 이런 쪽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 가장 그 정규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아마 이게 전국에서 가장 최상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대학이나 아마 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 있다.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직무 역량이 필요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암대학이 2017년부터 도입한 게 리빙랩 프로그램입니다. 이 리빙랩이라는 것들은 뭐 저희가 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뭐 사회과학 쪽에서 만들어진 그런 과정이에요. 현장에서 답을 찾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연암대학은 농업대학입니다. 뭐 실사구시 경물치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농학이 아니고 농업을 가리키는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이 리빙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리빙랩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학과가 이 리빙랩 프로그램을 전공 필수로 집어넣어놨어요. 어드벤처 디자인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현장 실습을 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 2학년 2학기 때 캡선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아마 간헐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간헐적으로 분절돼 있고 연속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쭉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 정량적인 성과는 굉장히 좋은 대신에 정성적인 부분은 좀 미흡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지금 같은 주제로 어떤 성과까지 내는 쪽에 리빙랩을 운영을 통해서 어떤 자기 주도적인 어떤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그 대상 중에 정규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농업은 뭐 축산, 온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의 확대한 분야가 이제 동물보호, 반려동물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3개 분야로 특화되어 있고 입학할 때 그냥 계열로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탐색 기간을 거쳐서 1학년 2학기 때 그런 어떤 전공을 찾는 과정이죠. 축산이나 온해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스마트 농업 쪽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이나 스마트 온해 쪽이나 다 데이터 기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데이터 기반에 필요한 어떤 인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 이제 그 교사학습 방법의 어떤 큰 목표입니다. 거기 적합한 인재를 만드는 것들이 농업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험 기반의 어떤 농업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의 농업이 바뀌고 있고 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자, 이걸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전공 심화 과정이나 석사 과정 쪽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자 정도가 전문학사 과정 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우리 그 축산이나 원해의 어떤 인재 양성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 인프라 구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좀 외람된 얘기지만 만족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인재들의 모습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인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수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 과거에는 장치 설비 쪽의 스마트팜이었다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축산 원해 쪽입니다. 그쪽으로 바꾸면서 투자를 이렇게 진행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 마켓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컨텐츠 마켓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컨텐츠들이 이게 마켓 형태로 나열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인재 양성 유형이 전문학사 과정에 78개가 있습니다. 인재 양성 유형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이겠죠. 뭐뭐 하는 자라는 것들, 그런 설정들을 그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단이나 업무단 이제 컨텐츠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인재 양성 유형에, 물론 대학은 가이드를 줍니다. 뒤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그 가이드를 주게 돼 있어요. 그 가이드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교과목을 모듈형으로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대학이 운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78개의 교육과정,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78개의 전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78개의 전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저만큼 있습니다. 26개. 석사과정 경우는 19개 정도의 인재 양성 유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컨텐츠 마켓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스마트 팜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스마트팜 구축 전문가, 구축가, 운영 관리자, 데이터 관리자, 뭐 이 정도로 좀 나열되어 있고, 이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프리스쿨 바우처라고 그래서 핵심 역량이나 직무 역량에 관련된 것들, 시간적인 어떤 공간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을 하지요. 이것 역시 컨텐츠 마켓 형태로 해서 저희 제공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했던 이 커리어 패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학년 1학기 들어오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는 어떤 인재 양성형을 갈런지, 그 직업에서는 그 인생 양성 유형에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탐색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선택하게 되면 대학이 정한 가이드 해주는 이거 가지고 쭉 따라가는 그런 형태예요. 물론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거죠. 아까 리빙랩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리빙랩이란 이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건 어드벤처 디자인이라는 수업부터 시작해서 캡션 디자인까지 학생 스스로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 조력자 집단들이에요.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항상 여기에는 이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모든 단계에서부터 다 같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하는 다 같이란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문학사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하기가 좀 점점 버거워지는 것 같아요. 인재 양성 유형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78개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데 3년 동안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과목은 계속 살려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그렇지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그 연함대 자료를 좀 발표해 달라고 해서 아마 그때 이제 발표했던 자료인데 보셨던 분은 보셨을 겁니다. 뒤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고교 전문대학 간에 어떤 연계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게 어떤 어려움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전문교과,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다양한 어려움,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전문교과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을 만들기, 직무 수준별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참여하신 모든 교수님들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랑 같이 공통교육과정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 그분들은 동의할지언정 행정적으로 굉장히 좀 제약이 많이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그걸 이 지자체 도 교육감의 어떤
승인까지 밟는 그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아까 전문교과의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 무작정 늘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22년서부터 쭉 계속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마켓 속에서 그 인재 양성 유형별로 컨텐츠 마켓을 만들고 지금 뒤에 다시 백해서 보여드릴 그 고등학교에 저희는 이런 인재 양성 유형의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어라고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규 교육과정 중에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우리 리빙랩이라는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운영하자와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큰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기부여가 상당히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쓰고 있는 리빙랩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겠죠. 일부 차용해서, 일부 변형해서 쓰고 있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학습자 사용자가 이제 과제를 만들고요. 과제를 만들고 리빙랩을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기에는 지금 학생, 교수자, 산업체, EB 참여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팀이 만들어지면 그 친구들과 보시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지금 앞서 우리가 그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리빙랩과 좀 틀리죠. 거기는 뭐 이런 거예요. 사전에 이 리빙랩 과제를 선발하고 그리고 과제 기초 이론 및 실습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멘토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자그마한 어떤 의견이라도 좀 받아들여서 좀 도와주는 좀 보고 경험해야 이 친구들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리빙랩 프로그램 세 번째가 저런 멘토링 있고 마지막에 평가하는 그런 일정을 진행을 해왔어요. 교육과정과 별도로 이 학생들 이런 과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23년도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 홍천농고 충북생명과학고와 같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어떤 주제들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친환경적 돈분 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미생물 제재 탐색. 낯서시죠? 낯서실 겁니다. 이거 돼지가 사료를 잘 먹으면 이 분뇨 같은 것들 아시죠? 이 돼지나 아니면 소의 그 방구가 이 대기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료를 어떤 걸 먹이느냐 그리고 이제 미생물 제재 이 소와 장기 속에 있는 그 미생물들을 어떻게 지금 변형시키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칩니다. 같이 이런 것들 같이 합니다. 이런 걸 하죠. 이게 그 사례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더니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좋다. 동기부여가 됐다. 이런 거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저랑 같이 했던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연암대학에 다 들어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정확한 통계는 한 60% 정도가 농업을 지속했다. 농업을 지속한다는 건 그 지역에 있는 후계농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일반 대학에 농학을 가리키는 일반 대학에 충남대나 충북대학에 진학했다든지 그 일부가 연암대학에 들어와서 실무를 배우는 학생들로 갔다든지 이 정도입니다. 100%가 아니고요. 한 40% 정도는 그래도 이탈을 했고요. 한 60% 정도가 농업 쪽에 종사한다. 이 정도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교육부가 요구하는 이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이 친구들이 조기에 어떤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되도록 하는 이런 그 방안은 선결되어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지역 대학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교육부가 지금 뭐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해야만 고교 연계형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래도 하고 있다. 근데 하는 방법은 인재양성 유형에 맞게 인재양성 유형을 제한하고 그걸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제한해서 그 지금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상입니다.